2026년 2월 11일 아직 겨울의 냉기가 가시지 않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대한민국 연예계는 또 하나의 빛나는 별을 잃었다.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고 중후한 연기의 맛을 알아갈 부록의 나이에 그는 스스로 생의 커튼을 닫아버렸다. 향년 40세. 배우 정은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나이라지만 그에게 지난 4년은 뿌리째 흔들리고 찢겨나가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다채로운 타인의 삶을 연기하던 그는 정작 자신의 현실에서는 배신이라는 잔혹하고도 줄구 없는 각본 속에 갇혀 끝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진 직후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공개된 그의 생전 행적과 마지막 메시지들은 단순한 애도를 넘어선 분노와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뒤통수 4년, 참 더럽다. 비록 이 문장이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온 육성은 아닐지라도 그가 남긴 텍스트와 정황들은 이보다 더 처절할 수 없는 절규를 담고 있었다. 4년의 악몽, 믿음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억류산설, 숨겨둔 재력가와 같은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독보서처럼 퍼져나갔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검증되지 않은 낭설들은 고인의 죽음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우리 사회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조회수의 눈이 먼 사이버랩카들은 유가족의 슬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잊지도 않은 유산을 날조해 퍼뜨리며 고인을 2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유가족과 지인들이 마주한 진실은 이들의 화려한 소설과는 정반대였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는커녕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원인은 극심한 경제적 파탄과 인간에 대한 처절한 환멸이었다. 고인이 생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짐작하게 한다. 세상에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 너무 많다. 지난 4년간 뒤통수를 맞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배우로서 쌓아온 커리어와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졌던 순수한 신뢰가 지난 4년 동안 철저히 유린당한 과정이 함축되어 있다. 그를 형, 동생이라 부르며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던 이들은 사실 가면을 쓴 약탈자들이었다. 그들이 휘두른 배신의 칼날은 정은우의 재산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난도질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으로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계속되는 사기와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이어진 경제적 궁핍은 그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더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민낯 앞에서 그는 결국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리움, 부러움, 아쉬움. 인스타그램에 남긴 마지막 SOS.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은밀한 방식으로 세상의 적별을 구하거나 누군가 알아채주길 바라는 구조 신호를 보낸다. 정은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은 당신은 아무도 몰랐으나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고 비극적인 시그널이었다. 그는 홍콩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다 거짓말처럼 떠난 전설 장국영과 독보적인 재능을 가졌으나 요절한 영국의 천재 뮤지션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소환했다. 두 사람 모두 대중의 환호 속에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고독과 정신적 고통을 겪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시대의 아이콘들이다. 그들의 사진 아래 정은우가 남긴 세 단어, 그리움, 부러움, 아쉬움은 묵직한 울림을 준다. 고통 없는 곳으로 먼저 떠난 선배 예술가들에 대한 부러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찬란했던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끝내 지켜내지 못한 자신의 삶과 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이 짧은 단어들은 구구절절한 유서보다 더 깊고 진한 슬픔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이 표현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성이던 그의 위태로운 내면을 투영한 거울이었다. 더욱이 그가 남긴 의문의 알파벳 PIRBG는 뒤늦게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그 숨겨진 의미가 해독되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를 거꾸로 배열하면 RIPGB, 즉 평안히 잠들다, 안녕,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살려달라고 소리내어 외치는 대신 그는 조용히 자신을 위한 추도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암호 같은 작별 인사는 그가 느꼈을 고립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체념, 혹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배려가 뒤섞인 이 메시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홀로 감당해왔는지 보여준다. 왜 몰랐을까? 낸시랭 등 동료들의 오열과 뒤늦은 자책 비보를 접한 동료 연예인들은 충격과 비통함에 잠겼다. 특히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SNS를 통해 추모의 뜻을 전하며 그가 보내온 신호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자책과 후회를 드러냈다. 그때 한 번만 더 연락해볼걸, 그 암호가 그런 뜻인 줄 알았다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술 한 잔 기울이며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동료들의 뒤늦은 자책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짙은 그늘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대중의 시선 속에 사는 그들은 슬픔조차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는 감정 노동자들이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어야 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행복한 척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다. 정은우가 겪었던 배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은 어쩌면 그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불안한 미래이자 말 못할 속사정일지도 모른다.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동료들조차 서로의 가면 뒤에 숨겨진 눈물을 보지 못했던 현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죽음마저 조롱하는 가짜 뉴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정은우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에 묵직한 돌을 던진다. 첫째는 신뢰가 붕괴된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고립과 파멸이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약점이 되고 사기를 치는 것이 능력으로 포장되는 세상에서 정은우처럼 순수하게 사람을 믿었던 영호는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타인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사례다. 둘째는 타인의 불행을 오락거리는 소비하는 미디어의 잔혹성이다. 그가 생을 마감한 순간에도 일부 유튜버들은 100억 유산, 가족 간의 다툼이라는 자극적인 거짓말로 고인을 모독했다. 유가족이 오열하는 장례식장 밖에서 사이버렉카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회수를 챙겼다. 팩트체크 없는 정보의 확산과 이를 맹목적으로 소비하는 대중의 태도는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이제 배우 정은우는 우리 곁을 떠났다. 이것이 과연 인간이 할 짓인가? 그를 괴롭히던 사기꾼들도, 믿음을 배신한 지인들도, 그리고 그를 2번 죽인 악플러와 가짜 하지만 그가 남긴 뒤통수 4년, 참 더럽다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우리 사회의 심장을 찌르고 있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홀로 울고 있었을 인간 정동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짓밟은 잔혹한 현실과 무책임한 말들이었음을. 경찰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기 행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제2, 제3의 정은우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부디 그곳에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마음껏 연기하고 사랑하며 평안히 영면하기를 간절히 빈다.